네, 그 서동을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더 하자면, 서동은 12종족 중에 그 소속이 아니고 그 외부에서 들어온 그 저기 스카우트한 케이스고요. 12종족이 공동을 같이. 원래 이제 그런 일을 잘해요. 이제 이 서동이 옛날에 그 전생이 이제 나라가 망해가거나 나라를 개혁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런 특히 기득권층들은 개혁을 굉장히 어디든 어느 시대든지 어느 곳이든지 기득권층들은 개혁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기존에 있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동이 보통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서동이 이제 왕이 되면서 이제 나중에 백제가 불교를 국교로 선언을 해요. 최초로 여기 동아시아에서는 최초의 국교로 선언한 나라예요, 백제가. 뭐 백제가 저기 뭐 역사 교과서는 당부터 해가지고 고구려, 백제신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연대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 연대표가 다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개판이야. 그냥 다 그냥 날조돼가지고 옛날 저기 신라가 백제한테 먹히면서 백제 저기 저걸 해서 원래 신라가 삼국시대 중에 굉장히 늦게 했어요. 원래 신라하고 백제 고구려 거의 동시대에 얼마 간격 차이 안 나게 동시대에 이게 창단 저기 딱 국가가 이게 창단한 걸로 다 알고 있잖아요. 신라가 겁나게 늦게 했고 저기 거의 고구려하고 백제는 거의 동시에 해요. 잘 아시다시피 추모대왕 했다가 소선화가 거기서 행하고 나와가지고 저기 고구려가 세워지고 난 뒤에 한 10몇 년, 20몇 년? 20몇 년 후에 이제 백제가 정식으로 세워져요. 근데 신라도 몇십 년, 신라는,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연대가 겁나게 잘못돼서, 한참 후에 이제 이게 국가가 성립돼요. 그래서 이게 국가에 대한 이게 정통성과 역사성을 짓밟기 위해서 김유신이 나중에 통일신라를 하면서 이제 삼국유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걸로 이제 다 저기 백제의 역사를 갖다가 다 그냥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나중에 중국 역사학자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이게 대표적으면 중국어고 우리나라고 일본이에요. 이 동아시아 역사자가. 그럼 북한은 뭐냐고. 북한은 있겠는데 북한 역사에 대한 굉장히 별로 그런 게 관심도 없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없어요. 보통 이게 우리 동아시아 역사학자들이 딱 모이면 세 나라야. 중국 역사학자, 대한민국, 일본 역사학자,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학자. 그럼 몽골도 있잖아. 몽골도 있긴 있는데, 이게 국력하고도 굉장히 이게 저거 하기 때문에, 몽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게 있기 때문에 정복하면서 다른 타 민족들을 이게 뭐 억압하고 이게 죽인 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게 중국 역사학자들이 잘 껴주지를 않아.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위대했던 제국은 누구도 그거를 부인할 수 없어요. 몽골 제국, 몽골 제국이라는 건 원나라부터 해가지고 사칸해가지고 몽골 제국이라는 건 그 누구도 부인을 못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옛날 우리도 이제 고려 쪽에 정통성을 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몽골이 옛날에 밑에 있던 걸 별로 이게 탐탁지 않기 때문에 그 역사를 지우고 싶어 해. 기록을 되새기면. 그런 쪽으로 부각을 안 해. 뭐 일본도 뭐 굳이 그거를 할 이유가 없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다 또 적었냐. 다시 이제 서동. 또 3000% 빠지면 안 되니까. 서동이 이제 이야기를 할게. 이제 서동이 13살 정도 되면서 함양 쪽을 거쳐서 이제 신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얘가 아까 말씀드린 완전 어린 나이에 13살, 4살밖에 안 된 애가 여자 좋아하지. 그것도 동자승이 여자 겁나게 밝히지. 여자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여자 겁나 꼬시고 다녔어요, 옛날에. 여자 꼬시고 다니고 매일마다 불교 스승이 와가지고 야 이놈아 너는 왜 세계 빠져서 부처님 말씀은 듣지 않고 세계 빠져서 왜 넌 그렇게 다니냐고 겁나게 혼났어 옛날에. 서동이 옛날 동자승 때. 하도 그냥 여자들만 바뀌고 다니니까 매일마다 그냥
하여튼 이게 발정난 저기 뭐냐 이게 저기 뭐 개모냐 그냥 별마다 여자 이게 동네 다니면서 그냥 저기 막 여자들을 막 꼬시러 다니고 막 그랬어. 뭐 그렇다고 여자들 막 강간하고 뭐 그런 건 안 했어요. 이제 얘가 좀 사람이 이게 선하고 이게 여자들한테 잘 해줘. 여자들한테 잘해줄 때 막 물건 같은 거나 약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스님 같은 게 예전에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약초도 많이 캐잖아요. 그럼 비싼 약초 캐잖아요. 그럼 막 선물로 주면서 꼬셔, 그걸. 그리고 여자들을. 그 비싼 약초 같은 걸. 그래서 미꾸라지를 옛날 많이 잡으러 다녔거든. 남원에 특히 있을 때. 미꾸라지 같은 거 갖다가 자기 좋아하는 여자한테 막 그거를 선물로 막 줘. 그러면 여자들이 좋아하지. 그래서 여자들을 겁나게 많이 이렇게 쉽게 말 요즘 말하면 많이 후려치고 다녔어요. 그냥 동자승이 그것도 한 10살 막 넘은 저기 동자승이 서동이 그랬어요. 이제 이 서동의 상태를 알고 이제 이거를 갖다 제대로 바라봐야 돼. 근데 이게 이 양반의 능력이야. 이 양반이 여자를 하도 좋아하니까 여자들이 홀려, 카사노바처럼 홀리니까 그 여자들을 통해서 이게 뭐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뜻을 굉장히 이걸 어떻게 보면 이게 여자들 이용한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귀부인들하고도 많이 이렇게 해요. 예전에 귀부인들하고도 이제 사통을 해요, 많이. 근데 옛날에는 그게 흔히 아니었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냥 관례적으로, 그때 저기 이쪽 지역에서는 그게 관례적이었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런가 보다 할 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섹스 스캔들로 이제 저기 작살이 나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왜 미륵사지를 왔냐면, 이 양반이 그때 지금 왕궁터 자리가 그때 궁이었고, 그래가지고 국교를 선언하면서 여기다가 미륵사를 엄청난 큰 절을 쳐요. 그 당시에는 지금만큼 크지 않았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씩 이제 확장 공사하면서 이게 지금 미륵사지 여기가 경복궁 진짜 뺨칠 정도로 이게 화려했어요. 예전에 다 기와집으로 올렸고, 이게 보통 우리 조선시대부터 단층이잖아요. 막 3층, 2층, 3층, 4층짜리 건물 높게 올렸어요. 원래 백제 양식이 그래요. 아니, 무슨 백제 양식이 그래. 우리나라 조선포라고 1층밖에 없다. 2층은 절대 안 올린다고. 좀 이 말을 하면, 근데 그게 신라 양식이에요. 우리나라 조선까지 내려온 게 있잖아요. 그게 신라 양식이에요. 왜냐면 신라 양식은 건축 기술이 발달을 못했기 때문에 복층으로 못 올려. 야, 1층에다 집을 짓는 게 쉬워요? 아니면 3층, 4층 막 높이 건물 올리는 게 더 쉬워요? 당연히 단층 건물이 쉬워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는 복층을 안 올려, 일부러. 왜냐하면 그게 신라시대 때부터, 신라시대는 건축 기술이 발달이 안 돼서 복층을 잘 못 올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복층으로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백제는 그 2층, 3층, 4층으로 복층으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기와집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 뭐 그런 집이 없네?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조선 고려부터 이게 통일신라, 고려, 조선 하면서 통일신라 때 그때 그 건축 양식이 뭐 고려 때, 조선 때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럼 일본 양식을 보면 복층, 기와로 해서 복층 양식이 많아요. 잘 보세요. 일본의 성 같은 거 보면, 그 궁궐 같은 데 보면 복층으로 지어요. 여러 층을 몇 층을 지어서. 근데 우리나라 경복궁 가보세요. 복층으로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안 져요. 왜냐면 이제 이게 통일신라 때부터 그 양식이 그대로, 그때는 복층으로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복원을 하잖아요. 저걸 보면 알겠다. 이게 원래 예전에는 석조 건물이 아니고 목조 건물이었죠, 미륵사지가. 나중에 이게 목조 건물은 100년을 못 가요. 그죠? 근데 석조 건물로 나중에 탄소강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조선 시대 때 이제 이게 석조 건물로 이게 많이 해요. 지금 저기 양식을 보면 다 나무로 해서 만들었을 때 가능한 양식이에요, 이게. 근데 나중에 그걸 똑같이 복원을 해서 이제 조선시대 때 탄소강이 이제 제대로 나와요. 탄소강이 뭐냐면, 우리가 보면 강철, 이게 있잖아요. 철이 있으면 철 상태는 강하지가 않아요. 철에서 이제 이게 망치로 두드리면 이게 무쇠, 예전에 했고, 뭐 좀 약간 더 이게 단단해져요. 그럼 여기서
탄소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탄소 배율을 넣는 게 옛날에는 숯불에다 대충 넣었어요. 숯불에다 담궜다 넣으면 탄소가 겉에만 이게 입혀져요. 이해가 되시나? 옛날 대장간 보면 이게 막 이게 칼 같은 거 만들 때, 도끼 만들 때, 호미 같은 거 농기구 만들 때 막 두드리잖아요. 이게 그러면 한번 숯불에다 넣잖아요. 그때 탄소가 스며들어가요. 근데 이게 완전 탄소강이냐? 완전 탄소강이 아니에요. 겉에만 탄소가 약간 들어가고 안은 아니야. 그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게 완전 탄소강으로 되려면 탄소가 기수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조선시대 때 그 기술이 나와요. 그럼 탄소강으로 만든 이제 이런 그 농기구나 정 있잖아요. 이게 석조 같은 거 정을 해서 이렇게 다 때려가지고 하잖아요. 탄소강이 나와야 이렇게 이렇게 석재를 갖다가 요렇게 할 수 있어요. 옛날엔 저 모양 그대로 백제시대 때는 목조 건물이었어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쌓아가지고 저렇게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시나? 자, 그러면 저 목조 건물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복층 건물이에요. 그냥 단순한 탑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저희 목조 건물 안에서 기둥하고 판때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면 안에 그러면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미륵사지 서탑이 저기 보건대니까 몇 층인가?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9층짜리 건물이야. 쉽게 말하면 석탑이면서도 건물이기도 해요. 왜 9층이냐면 이게 9가 완벽의 숫자거든요. 그리고 옛날 선도도 그렇고 9차원 차원도야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이쪽에서는 9에 대한 게 많아요. 그리고 저쪽 서역 쪽으로 가면 6에 대한 개념이 강해요. 왜냐면 거기 4차원 존재를 살기 때문에 6차원으로 구상을 목적으로 하고, 이쪽에서는 6차원 존재들이 거의 대부분 내려오기 때문에 9차원을 목표로 해서 수행을 해요. 그래서 9라는 숫자를 많이 이게 발견이 돼. 지명이나 이런 지금 여기도 9층이에요. 자 보시면, 자 보면 이게 원래 불교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선도도하고 불교하고 이게 섞이면서 이런 게 이제 이 한바둑 불교가 그래 틀려요. 그럼 1, 2, 3, 4, 5, 6, 7, 8, 9 9층이에요. 그리고 위에 보잖아요. 저기도 뭐 이게 뭐 같은 게 이게 옆에 가지같이 이게 기둥이 가지같이 뭐가 있잖아요. 저게 정확히 9개예요. 저것도 9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선도 쪽하고 불교 쪽이 섞이면서 이쪽은 양식이 이렇게 된대. 근데 왜 미륵사의 선탑 모양이 저런지 저걸 설명하려면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걸 자르고. 아유 덥다. 그래가지고 이거 옛날에 여기를 갖다가 서동이 이제 왕이 되면서 여기를 갖다가 국교를 불교를 선언하면서 여기를 갖다 큰 절을 만들어요. 그 당시에는 미륵사이 서탑은 이제 나중에 만든다는, 있긴 있었는데 작았지. 나중에 이제 다시 재공사하고 더 넓히고 하면서 이제 화려한 나중에 이제 그 절이 나중에 되는데, 크고 화려한 절이 되는데, 나중엔 그래요. 뜨거워. 그리고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미륵산이에요. 왜 미륵산인지라, 미륵이라는 거 다 알죠? 궁에 내가 미륵불이다 하고 내가 미래의 부처다, 미래에 올 부처다. 예언성이 이게 진하게 깔린 이게 부처예요. 우리나라에 뭐 관음보살, 지장보살, 뭐 약상보살, 문수보살, 머시기보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천수보살도 있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이제 이게 머리가 여러분들이 깨져요. 이제 불교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하면 일단 여기서 그냥 여기는 자료를 끊고 이제 서동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서동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걸 하는데, 불교로 최고 업적이 뭐냐면, 이게 동아시아 최초로 불교 국가로 해가지고 다 이제 이게 백제로 와가지고, 옛날에 이제 중국에 있는 나라들도 불교로, 당나라 때인가 중국은? 네, 이제 거기 국교로 선언하죠. 근데 여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여기서 이걸 단번에 말하겠는데, 일단 서동이 여기를 국교를 불교를 이제 백제를 백나라를 이걸 허시면서 이제 여기 이게 저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동아시아 이쪽에 모든 나라들이 국교를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불교로 이제 선언을 해요. 고구려가 먼저 국교를 우리 한반도에서 먼저 국교로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백제가 한참 됐고 고구려 한참 후에 이제 이게 국교로 이제 저기 선언을 해요. 소모시기왕이었다가 하여튼 뭐 잘 모르겠는데 그 양반 때 뭐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신라도 한참 있다가 그게 돼요. 신라는 선덕여왕 때 이제 국교로 그때 선언해요. 신라가 한참 있다가 이 불교를 국교로 이제 선언을 해요. 여기 보니까 미륵산 보니까 뭐 볼거리도 없고 산도 낮고 뭐 한데, 옛날 왜 여기 가냐면 옛날에 수도하는 사람들을 스님들이죠. 스님들을 먹여 살리려면 여기서 이렇게 되게 터가 클 정도면 어마어마한 스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산간 지역으로 들어가면 식량을 확보를 못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유학이 많이 와요. 그럼 그 당시에 뭐 그 사람들 유학비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굴도를 딱 들어왔으면 그냥 그 절에서 다 그냥 받아주고 무료로, 그러니까 무상으로 다 그냥 가르쳐요. 옛날에는 가르쳐 줘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이제 왕실이나 돈 있는 그 호족들이나 지방 토우 세력들이 기증을 해요. 뭘로? 이제 노동력이나 그 당시에는 저기 이제 사람을 먹여 살리고 이런 건축도 하려면 다 뭐 그 뭘로 이제 지급을 하냐면 이제 조라고 하죠. 조세할 때 식량이요. 쉽게 얘기해 조. 지금으로 따지면 쌀이라는데 그 당시엔 쌀이 없었으니까 뭐 쌀이 나중에 이제 보급화가 돼요. 있긴 있었는데 먹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 당시에는 조를 먹었어요. 조를 우리가 저기 그 쌀 이게 저기 쪄 먹듯이 그게 옛날에 먹었거든 때문에. 이거 뭐다가 너무 옆으로 많이 됐네. 이거 번지르고 너무. 서동. 이제 서동이 이제 그러니까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제 선화 공주를 어느 날 이제 저기 경주에서 본 거야. 근데 선화 공주 보니까 너무 키도 작고 진짜로 이게 무슨 인형 같아. 사람 같지가 않아. 인형 같이 너무나 이쁜 거야. 그래서 서동이 선화공주한테 뿅 갑니다. 반합니다. 근데 선화 그 당시에는 뭐 자기가 백제 왕이란 신분인지도 몰랐고, 그 서동이 이제 서동이 이제 이제 동자승이 이제 서동이 이제 선화공주한테 반해가지고 어떻게 뭐 우리 선화공주고 내가 한번 손이라도 잡아볼 수 있을까? 선화공주고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매일마다 이제 상사병에 빠져 혼자서. 그래서 얘가 나중에 뭘 생각했냐? 이제 얘가 나중에 이제 애들한테 이제 역 같은 거 있잖아요. 간식 같은 거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제 소문을 내. 내가 진짜 이것까지 하나, 이거. 근데 이게 팩트니까. 근데 이거를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선화 공주를 그 당시에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그 왕실의 어떤 공주 같은 사람들이 이게 안 좋은 무슨 구설술에 이렇게 오르잖아요, 백성들에. 그러면 이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하천 해인사나 그런 데 있잖아요. 깊숙한 암자 같은 데 있어요. 이게 절 같은 데들. 그럼 그런 데로 피신을 잠깐 시켜요. 이게 왕실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이런 백성들 구설수에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애 관련 같은 거 보면 그냥 빨리 그냥 피신을 시키고 없다고 어디 갔다고 그러면서 하면 그게 이게 자그라들어. 좀 요즘 섹스 스캔들, 그 당시에도 섹스 스캔들 있어요. 그걸 이제 서동이 그거를 선화공주 이제 섹스 스캔들을 이제 퍼쳐요, 얘가. 이제 어떻게 퍼치냐, 이제 이거 진짜 하기 싫었는데. 이걸 해야 하나. 근데 이거는 역사는 역사니까. 얘가 이제 애들한테 보통 이게 스파이들이 하면 그 나라에 대해서 정세, 이게 민간 정세를 이런 거 흔들려면 이런 이게 동요 같은 거를 퍼뜨려서 이런 걸 갖다가 흔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얘가 그걸 하는 거야. 이제 선화 공주에 대한 이제 좀 약간 얼굴이 불구스레만 동요를 갖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애들이 그런 노래를 불러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왜냐면 성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좀 우리는 이게 유기적 관념이 별로 없고 그냥 성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큰 흠도 아니었어요.
그 현대인도 관점을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서동이 이게 뭔 이게 노래를 이게 동요를 애들한테 이거를 퍼뜨리자면, 애들한테 이제 저기 간식이나 역 같은 거 주면서 야, 이 노래 재밌지? 이 노래 퍼뜨리고 다니면서 이제 온 경주식의 저작권 시장 바닥에 이 노래가 다 이제 유해 애들 입으로 다 이제 퍼져요. 그 노래가 뭐냐면 이제 간단하게 한 번만 부를게요. 그 선화공주의 저건데, 이게 선화공주의 성기에 대해서 좀 이상한 소문이 있는 가사의 내용의 그 동요를 퍼뜨려요, 서동이.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선화공주 보지 삐뚤어졌대요. 보지 삐뚤어졌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얼레리 꼴레리 우리나라이면 이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선화공주 보지가 삐뚤어졌대요. 보지 삐뚤었대요. 얼레리 꼴레리. 얘는 이제 이거를 퍼뜨려요. 저 참고적으로 이거 진짜 하기 싫었는데, 이거를 이 서동 이 이야기 할 때 이 동요를 정확히 전달이 안 되면 이해를, 전반적인 거 역사를 이해를 여러분들이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진짜 하기 싫었는데 이제 해요. 이게 우리 옛날에 이러면 얼레리 꼴레리, 누구 놀릴 때 얼레리 꼴레리 아무개는 뭐 매일마다 오줌 싼데요. 오줌 싸게래요. 얼레리 꼴레리. 애부터 우리 노래가 있잖아요. 이게 최초 원작자가 서동이에요. 근데 이게 서동이 이게 천신계로부터 그걸 갖다가 작곡은 천신들 멜로디를 내려줘서 그거로 얼레리 꼴레리 그 곡을 만들고, 거기다 작사는 이제 지가 넣은 거야. 이제 그냥 작사 내용 이제 선화공주의 성기가 삐뚤어졌대요, 옆으로. 원래 이게 곱게 서야 하잖아요, 여자 성기가. 그 계곡이 모양이. 삐뚤어졌대, 옆으로. 얼레리 꼴레리 삐뚤어졌대요. 선화공주 성기 모양이 옆으로 삐뚤어졌대요. 이제 이걸 제대로 하면 한 번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합니다. 이게 선화공주 보지는 삐뚤어졌대요. 삐뚤어졌대요.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얼레리 꼴레리 노래의 원조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원래 선화공주를 갖다가 섹스 스캔들을 이게 입방아치 깨우면 보통 왕실이나 황실에서는 보통 절 같은 데로 보내요. 절로 가면 그 절에서 지금 부처님한테 기도드리고 수행 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그 소문이 쫙 이게 가라앉아. 섹스 스캔들의 제일 직방은 절간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야. 얘나 지금이나 좀 비슷해요. 그 당시에는 신라도 불교가 국교는 아니지만 불교가 이게 돌을 닦는데 유행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보내요. 그럼 왕실이나 귀족들이 이런 절간 사찰이라고 하죠. 사찰에다가 기증을 많이 해요. 보통 쌀, 소금, 지금으로 따지면 쌀, 소금. 옛날 때면 조고 소금. 옛날에는 주식이 조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비슷하게 내려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제 서동 시나리오 도 이제 그대로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신라 왕이 이거 내 딸내미가 무슨 이상한 그러니까 딸 불러놓고 야 딸아, 공주죠. 공주야. 진짜 삐뚤어졌냐? 물어본 거야. 그렇다고 아버지가 볼 수는 없잖아, 이게. 그 당시에 선화공주도 서동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한데,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생 5학년? 6학년? 초등학생 5학년, 6학년 정도의 나이예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이 그걸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 심리가 거기에 이게 아닌데 그게 긴 것처럼 돼요. 이게 상상 임신의 원리가 비슷해요. 내가 임신을 안 했는데 진짜 임신한 것처럼 내가 착각을 해서 진짜로 임신이 되는 경우처럼, 이게 선화공주가 이거 진짜 확인을 해보니까 삐뚤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아버님한테 아버님 진짜 삐뚤어졌대요. 그러니까 그래 알겠다 하면서 너 아무래도 저기 어디 저기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하천 해인사 같은 이런 깊숙한데 이렇게 절들이 있어요. 이제 옛날 신라에. 근데 야 너 그쪽으로 가서 좀 이게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가면서 다시 저기 네 보지 다시 원래대로 저기 되돌리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라 해가지고 이제 보내요. 이제 그걸 비밀리에 보내요. 그럼 서동도 이제 그걸 알아차리고, 이제 선화공주가 이제 그 지금의 합천의 인사인가? 그게 합천의 인사인가 그럴 거예요. 합천의 인사가 그 당시에 한 번 들어가면 두 번 다시 나오기 힘들 정도 아주 깊은 협곡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요. 그래 거기 들어가서 서동이 이제 동자승이잖아. 그래서 합천의 인사 가지고 이쪽 합천의 인사에서 저기 불도를 닦으러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선화공주를 찾으러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선화공주도 이제 그 당시에 보통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잠깐 있을 경우에는 이런 황실산 잠깐 있을 경우에는 여자들이 머리를 안 잘라요. 이제 그 당시에도 머리 자르는 거를 함부로 이걸 금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근데 이게 오랫동안 있어야 할 상황이 되잖아요. 그 신분을 같이 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다 잘라요. 예. 빡빡 밀어요. 여자들도. 근데 비구니 스님이라고 그러죠. 비구니 스님으로 위장해서 하천 해인사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럼 누구도 몰라, 거기 있는 사람. 이제 주지승하고 몇몇 위에 있는 저기 그 높은 저기 사람들은 몇 명만 알고 이 저기 선화공주의 신분을 알고 나머지는 다 몰라. 근데 서동은 다 이미 자기 시나리오대로 돼가지고 알고 하천 해인사로 저도 여기로 도로 닦으러 왔습니다. 불도를 닦으러 왔으면서 해인사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불도를 닦아요. 거기서 예전에는 다 이게 불도인들은 이게 국가나 이런 저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어느 나라에서 온 스님이든지 다 불교 저기 그 스님이면 다 그냥 조건 없이 다 받아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수행도 시켜주고 다 해요. 원래 불교 그게 이게 수행 문화 이쪽은 그렇게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 서동혁이 이제 합천의 인사에 가가지고 자, 하천의 회사 가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저기 뭐냐, 연불에는 관심 없고, 이제 선화공주 찾으러 다니고, 이제, 우리 선화공주 어디죠? 내가 선화공주 찾아내. 선화공주 찾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머리까지 깍빡빡 밀어가지고 비구니 스님이 된 거야. 근데 이 양반은 이제 알지. 서동은 이게 저기 선화공주인 거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제 선화공주 옆에서 찝쩍거리면서 이제 말 그대로 선화공주를 꼬셔요. 이 양반이 여자를 잘 꼬셔. 여자의 마음을 잘 알아 또. 여자를 잘 꼬셔.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되냐, 이제 저기 선화공주와 이제 서동에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랑 이야기 이제 하천회사에서 이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꽃이.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는 사실대로 이제 해가지고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이제 선화공주, 신라공주가 이제 거시기에 불죠. 원래 내가 여기서 서동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날라는데, 서동 쪽을 너무 많이 적었네. 이 주변에 보면 뒤쪽으로는 다 갈대밭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다 인위적으로 이게 조경을 한 거거든요. 이게 보면. 아마 이쪽 갈대밭이 보통 많은 데는 예전에 후원으로 사용을 많이 해요. 아마 이 주변이 후원이 아니었을까 한번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내가 제가 왔을 때 원래 서동 얘기를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거 때문에 안 돼. 이게 이제 서동이 왕이 되고 국교로 이제 이게 백제가 되면서 나중에 이제 왕궁터가 되게 가까워요. 왕궁 여기서 얼마 안 돼요. 뭐 거기에 오고 여기서 왕궁터는 굉장히 작아요. 여기가 훨씬 더 웅장했어요. 미륵사지가. 그걸로 봤을 때 그러면 그때는 왕권보다 신권이 더 좀 약간 불교라니까 신권이, 근데 이게 종교의 힘이 더 강하던 때였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서 이제 수행자들이 많이 모이고 스님들이 많으니까, 스님들은 노동을 안고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게 수행을 하니까.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스님들이 많이 하니까 그 곡식을 조달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왕권보다, 백제 왕보다 여기에 불교의 힘이 더 셌기 때문에, 종교의 힘이 더 셌기 때문에 거의 강제적으로
보통 이 농사 익산 이쪽이 약간 구릉진 언덕 평원 지역이라서 밭농사 짓기가 굉장히 좋은 지형이에요. 그래서 식량을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더 외부로 이제 외국이나 여러 군데에서 이게 스님들이 수행하러 오면 여기 시키면 이게 수행터 집을 많이 져야 하잖아요. 건물도 많이 지으면 옛날에는 그걸 갖다가 농민들이 강제 노역을 해가지고 그거를 져요. 그리고 그 스님들이 그 수행하는 스님들을 식량을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세금을 이게 어떤 종교에다가 헌납이 아니라 그냥 거의 강제 몰수 단계로 나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들이